이만갑 친구들이 북한에서 방송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야, 우리 이만갑에 나와서 나온 지 한 10분 만에 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난리 났었죠. 뜨겁게 만들어주고 따랐던 예리 씨가 또 왔습니다. 고정이에요? 아, 거의 제가 지금 고정 아닌 고정인 느낌으로 다시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린입니다. 이 분위기가 여기가 맞아요? 저 너무 즐거워요. 다들 뭔가 어릴 때부터 함께 보고 자라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신기하다. 반갑고 아이돌이 아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예린 씨가 또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생각보다 훨씬 잘해서 난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아이돌이 오니까 뭔가 여기가 막 생기가 돌아요. 뭔가 여기가 막 생기가 돌아요. 맞아. 맨날 이렇게 막 좀 무거우신 분들만 있어. 누가 무거워요? 무거우신 분들만 있어. 누가 무거워요? 여기 누가 무거워? 무거운 사람 얘기해봐. 주로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막 그 체리 같은 거예요. 막 아니 무겁다니. 아니 무겁다니. 우리 얼마나 가는데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어 진짜. 아 무겁다. 칭찬해 칭찬. 작가님 인사. 내 의견은 내 의견. 미안해.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어떻게 예린 씨가 그 이만가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셨는데 혹시 북한에 있는 그 혹시 그 지역 딱 떠오르는 지역들이 혹시 있나요? 제가 잘 알은 아니지만 북 좀 알로서 좀 알. 다 알고 있는 평양, 형이야. 또 개성, 개성. 그리고 아오지. 아우지. 아우지는 알았다. 잘하더라. 아니 아오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옛날 사람 느낌 나는데요. 아오지. 평양 개성 아오지? 그리고 대마고원 학교에서 배웠어요. 많이 하네. 전문 지식까지. 한국냉면의 한우. 이렇게 5개는 5초 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많이 하네요. 이 정도는 많이 하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네. 그 예린 씨가 말한 지역 중에 네. 우리 또 이만갑 식구들의 또 고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만갑 진행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다 같은 북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서 온 사람과 부산에서 온 사람 완전 다르고 맞아요. 네, 다 달라서 맞아요.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전혀 제일 많이 몰라요. 싸워요. 같은 저도 고향 몰라요. 이거 출신들끼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음. 탈북민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만갑 나오기 전에 맨날 종린아 언니 나오고 신은이 언니 나오고 함경도에서 내가 뭐하고 자강도에서 뭐하고 하면 앉아서 보다가 아이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네 막 이랬거든요. 아, 그럼 내가 살던 그 평양이라는 딱 그 우물 안에서 멀리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그 평양이 북한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나뭇가지, 나무 껍데기 누가 먹었다니까 평양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평양 안에서도 공감이 너무 안 돼요. 이 지역마다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구역마다. 이 친구랑 저랑 하늘 나는 자꾸 이 친구 보고 별에서 왔다 그러고 같은 평양. 이만갑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그래요. 야, 그 내 주변에 탈북인이 계셔서 들었는데 다 뻥이야. 어머. 다 뻥이야. 저 그냥 대본 읽는 거야. 아이고. 이래요. 탈북인 분들끼리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서로 믿지 못하고 심지어 저는 여기 와서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를 안 믿어. 여기서도 그래요. 예, 이 놀라운 게 저는 이제 MC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그만큼 서로 지역끼리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불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재밌겠다 오늘. 네. 오늘 이 각 지역 대표로 모인 우리 이만갑 식구들 각자 이 본인 고향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저는 평양시요.
평양의 어느 구역? 저는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잖아요. 네. 평양의 수도가 또 있어요. 평양의 수도? 평양 안에 수도 만경대고요. 아, 자꾸 포장하는 거 보라. 김일성 생가차 지각 방송 끄세요. 지각 방송 끄세요. 김일성 평양 안에도 속하지도 못하면서. 야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구역에서 예, 김일성이 태어난 그 만경대 생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와, 진짜? 만경대 구역 자랑을 좀 하자면요. 만경대 구역에는 강복거리라는 있지.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요. 오. 그냥 끝에서부터 끝까지 뻥 뚫렸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없을 때 북한에 예. 맞아. 그 고층 건물들이 만경대구역 강복거리 도로변에 그냥 구준하게 세워졌어서 42층짜리 건물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거의 다 10층 이상에서 살았어요. 여의도 살았네. 네, 여의도. 어.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항상 부심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산다. 만경대 구역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북한 화폐에 나와 있는 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자, 희진 씨. 네, 저도 저것도 노랭지. 네. 저도 평양에서 왔는데요. 좀 수혜 씨랑 좀 라이벌 관계로 가자면 저는 평양 안에서의 또 평양. 진짜. 평양 안에서의 또 평양. 진짜 평양. 약간 진정한 평양에서 왔습니다. 뭐야. 서울로 얘기하면 청담동. 서울로 얘기하면 청담동. 야, 찐평양. 평양의 중구역에서 야, 왔고요. 중구역이면 인정해야 돼. 네,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결혼하고 싶어하는 동네. 그래서 살다가 탈북을 했고요. 저희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북한의 최고 권력층들이 모두 다 살고 있는 동네이고 또 김부자가 살고 있는 중앙당이 위치하고 있고 평양 안에서도 제일 유명한 뭐 창강거리, 뭐 창전거리, 음식점거리, 백화점, 수영장, 체육관 뭐 할 거 없이 편의시설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 대단해. 지금 이거 테헤란로, 네. 부산로 뭐 이거 서산대로 다 나와. 그리고 또 교육 열풍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북한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유치원, 엘리트 유치원부터 또 대학교까지 다. 파라군이 거기 있구나. 청담 배치 뭐 이런 거네. 청담 배치. 아니, 방배 이런 선녀총각 우리 두 사람 청담 사시잖아요. 예, 왜? 전세입니다. 한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전세는 아니었어요. 인생은 내가 비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친구네 동네에 아빠들이 다 권력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딸 키우는 아빠들이 항상 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가출하고 이러면 꼭 이런 협박을 해요. 너 만경대구역에 시집 보낸다. 우리 동네로. 아, 그럼 평양 밖으로 예. 보내진다는 얘기는 설마 못하네요? 설마 못하죠. 그건 상상을 너무 벗어났고. 만경대구역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어놨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물이 잘 안 나요. 엘리베이터 안 다니고 40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내 딸을 혁명화 시키고 싶다 하면 만경대로 시집 보낸다가 40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무서워. 가장 큰 협박이었어요. 수희 씨 동네에 물하고 전기가 끊기면은 네. 희진 씨 동네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이 동네는 불을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같은 불을 평양인데? 주는 이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수인 동네뿐만 아니고 평양 안에서도 중앙에는 외국 대사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고려 호텔에 오고, 뭐 락원백화점 오고, 쇼핑몰 있고. 그러니까 종전이 되면 북한의 망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만 모든 지역의 종기를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으로 보면요. 진짜 평양에 요만하게 불이 조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중구역이에요. 아, 거기가 중구역. 점으로 표시되는데. 점으로 표시는. 아무튼 40층에 살아도 걸어가야 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양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평소에도 좀 느꼈는데 예. 이렇게 두 분하고 이렇게 이제 지방 분들하고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이제 보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더 부티나. 뭐 우리 알아. 유라 씨. 네. 저는 자강도라는 곳에서 근데 왔는데요. 사실 좀 생소해요. 자강도. 네, 왜냐면 이북 5도 때 그러니까 해방 직후죠. 평안북도예요. 평안북도. 네, 그런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양강도라는 것을 함경도에서 떼다가 만들고 평안도에서 떼다가 자강도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9개 만들려고. 저는 유나 씨가 처음 나왔을 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출연자 한 13명 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소개하는데 저는 자강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강도에서 탈북을 해? 맞아요. 왜? 그 정도야. 이 맥락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린 수공업지대. 그래서 이 겉으로는 트락토르 공장, 무슨 뭐 희천 낙원 공작 기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다 프라이예요. 밑으로 들어가면 프라이야? 싹 다 총알 만들고 핵 만들고 미사일 그 부품 만들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도 자강도는 뭐 혁명의 수뇌부의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 띄워주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선시대 같이 살아요. 그래서 별명이 자갈도라고. 자갈도라고. 진짜? 그래서 당이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순수한 여기선 막 탈북하고 있는데 그런 반역자들은 쳐부셔야 된다. 때려부시다. 한국 드라마 보면 이건 와야 종파분자야. 죽여야 돼. 그 평양에 있던 분들이 어떠한 특별 명령을 받고 자강도에 들어오잖아요. 한 3일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어요. 왜? 아니, 왜? 아니. 21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막 비현실적으로 충성심이 높고 철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탈북한다는 상상도 못하고 거기서 김정일이 또 그걸 이용해서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또 맞아, 만들어서 봤어. 전국에 배포합니다. 어머나 최고 사령부를 모시고 이제를 족쳐버린 우리는 자강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자강 땅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빛불는 심장을 바칩시다. 탈북민 중에 평양 사람들은 지금 1000명을 돌파했는데 혁명의 수뇌부 평양에서 1000명을 돌파했는데 아직 100명을 못 채우고 있는 자강도 미물들이에요. 환영합니다. 아직 못 채웠어요. 환영합니다. 아, 그 어려운 데서 그렇게 뚫고 나오신 거예요? 네. 자강도에 있었으면 아직도 정비서 동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 정비서 동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싫다. 우리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아유 이거 뭐 남자가 혼자라서요. 그렇구나 지금. 저는 황해도 여기 연안까지 써놨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지도에도 나올 텐데 평야, 뭐 연백평야 배우신 적 있나요? 완전 평양에. 남자였죠. 제가 거기서 살다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데인데. 웰컴. 연백평야를 나도 모르세요? 잘 몰라요. 이거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는 그냥 쌀입니다. 황해도 쌀. 그냥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황해도에 김일성이가 첫 입구에 천년바위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예, 황해도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황해도는 첫째도 둘째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가 만약에 없었으면 북한 진짜 굶어 죽었다는 얘기다. 맞아요. 그래 북한의 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 전체의. 70%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향민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황해도일 거예요. 맞아요. 저도 자주 만나는데 진짜 많습니다. 이북고도, 강화도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황해도 분들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만 할 줄 몰랐는데 다 황해도 분들이더라고요. 황해 선생도 황해도 출신이죠. 아 맞습니다. 송혜 선생님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도 같고. 황해도 사람 탈북한 분들 별로 없어요. 황해도 역시 별로 없습니다. 탈북 루트가 애매하거든요. 아, 탈북 루트 때문에? 네, 한국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전년 지역으로 북한에서 이제 찍어놔가지고 황해도 지역도 막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셨죠? 뭐 타고 오셨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서해 바다로 6시간 동안 수영쳐서 왔어요. 서해 바다로 6시간 동안 수영쳐서 영사여도. 어떻게 가능해요?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9월 18일 날 출발해서 19일 날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거지. 야 대박이다. 의지가 진짜 대단했기에 올 수 있었던 거네요. 저는 오빠 보면서 황해도 사람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원래 인식은? 원래는 땡해도거든요. 땡해도? 황해도라고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땡해도라고 부르니까 여기를. 땡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땡하다고. 바보들이. 그러니까 멍청하다. 아까 우리 자갈도라긴다잖아요. 여긴 땡해도라긴데 왜 그러냐면 땡해도? 북한 사람들이 인식에 땡해도 사람들 말이 느려요.
아버지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하는데 아, 말이 느려요. 진짜 충청도 같네. 북한의 충청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왜 우유부단하냐면 뭐 6.25 전쟁 때 내려가다 힘들어서 주저앉은 게 항해도고 밑지방에서 또 올라가다가 주저앉은 게 항해도래요. 그래서 우유부단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고난의 행군 겪고 나니까 여기가 꾀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꾀도로 바뀌었냐 하니까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깼다고 이젠 꾀도. 아니 저기 서른이 궁금한 게 있어. 나랑 고향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야흐로 한 20년 전에는 예. 항해도가 진짜 땡해도였어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 위에서 사람이 치면은 저희는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툭 돌아보잖아요. 네. 치면은 한 3초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누구요? 지금은 좀 지금 아니다.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땡해도 아닙니다. 지금 아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해도에서 온 이철은 씨였고. 재밌다. 비슷한 게 그다음? 다 있어. 저는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함경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가장 많이 든 지역이라고. 우회도? 위인데? 왜냐하면 두만강이 있잖아요. 부산에는. 저희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두만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세랑 가까운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자강도 이런 띵해도 이런 데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런 좀. 그렇죠. 우린 다르다. 보는 눈이 이 스케일이 중국이 딱 보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많이 깨 있어요, 이 사람.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좀 대륙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만강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수영해서 건너와. 그럼 사탕 과자 줄게 하거든요. 그럼 진짜 남자애들이 수영해서 건너가요. 몇 미터 앞에 있는 거예요? 중국이? 한 10m? 진짜 중국이? 정말 좁은 지역은요. 번진대요. 김진 기자님이랑 저랑 이 정도예요. 가뭄때. 가뭄때. 아니요, 가뭄때가 아니라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이도 요만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쪽 가까워. 이 지역은 물살이 세요. 강폭이 좁지만 물살이 그렇죠. 세죠. 네. 근데 남자애들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건너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사탕 던져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던져줘요. 그럼 우리 받아서 그거 먹기도 하고. 어머야. 뭐 황해도나 이런 쪽에서 이게 두만강 건너려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두만강인 줄 모르고 건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개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강폭이 작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게 두만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개울인 줄 강이고 맞아요. 저 너머에 있는 집들도 당연히 북한 집이겠거니 하고.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강보다 작더라니까요, 두만강이. 여기는 막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나 뛸 때도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동 동지 우리 제대로 넘은 거 맞지? 아니 이거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3분만에. 3분도 안 걸려. 진짜 탈북할 때. 그럼 못 타고 넘었어요, 도망가는. 아니 오름줄 치니까 나보고 뛰래요. 뛰었어요.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래서 딱 산에 붙으니까 아 지금 중국산이라는. 아, 뭐가 어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좁은데? 나 진짜 넘은 거 맞지? 장자강보다도 좁은 거. 그러니까 한 10걸음 뛰다가 넘어져서 미끄러졌는데 중국 땅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굶어 죽진 않은 이유가 밀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수가 있구나. 그래서 밤마다 아침에 자고 깨나면 인사가 뭐냐면 어젯밤에 몇 탕 뗐어? 이게 인사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어젯밤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뭐 한 탕, 두 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 보니 몇 탕 뗐어 하면 아유 어젯밤에는 눈이 너무 와가지고 두 탕밖에 못 뗐어. 이건 두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 보니 이 함경도 중에서도 무산에서 탈북한 사람이 뭐 60%, 70%. 아니 봉창회가 가능하겠는데? 동네가 없어졌겠는데? 그 현주 언니 아시죠? 예, 유현주 씨. 부산이잖아요. 예. 지금 해마다 동창회하고 동창회를 여기서 한다고. 자,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떡하지? 잘 들었습니다. 배우야 배우.
짜잔. 함경도네? 함경도 해령에서 왔습니다. 은희 언니 집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한 곳인데요. 러시아도 가깝고 중국도 가깝고 아주 그냥 양 나라를 끼고 있는 오, 해령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인가? 제가 잘 찾아보니까 없는 것 중에서 최고인 게 해령이더라고요. 뭐예요?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아, 가진 게 없구나. 첫째, 꽃제비가 너무 많고요. 탈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일 많은 게 해령인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산도 거의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없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야생 송이. 야생 송이버섯. 좋은 건데요? 저희는 송이버섯이 거의 뭐 80%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거 팔아서. 북한산.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지역이? 제가 굶다 사. 먹은 깃털. 먹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특산물이 뭔지 몰라. 기억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석탄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잘 몰라. 내가 보기엔 몰라 진짜. 얼마나 유명한지. 석탄은 못 먹잖아. 석탄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네요. 석탄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네요. 깜짝거려요. 와, 대단하다. 석탄이 다른 데는 다 푸실푸실하고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해요. 우리는 도끼로 까도 잘 이렇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치. 그 화력이 좋지 그럼. 맨날 뭐 하는 일이 지게를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 않으면 지게를 지고 다니 아니면 석탄 배낭. 그래서 그랬으니까. 진짜 조선시대네. 매일. 여기는 조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해령 도시긴 하지만 김정은이 자기 할머니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꾸미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식당도 엄청 많이 맞아요, 들어서고 거의 진짜 신도시급으로. 그래요. 예린 씨는 어때요? 이렇게 아라 언니 처음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았어요? 그냥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오늘 이렇게 너무 약간 세련되게 생기셔서 이렇게 평양 사람 어. 이러저런. 평양 사람. 네, 어. 되게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어요. 그래. 아니 같은 함경도인데 막 옆에서 이제 은희 씨가 막 울먹울먹 거려요. 들으면서. 언니, 우리 도찐 게 찐이야. 오직 우리 이만갑에서만 밝힐 수 있는 북한의 진실 혹은 거짓. 속으로 빠방. 와, 이 박자를 나 들었다. 동민 씨 혼자 지금 다른 녹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선물했습니다. 마음에서. 네, 자 저기 보시면은 북한의 진실 혹은 거짓. 평양에서 이비인후과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땡이다. 땡이다. 땡이다? 예린 씨는 그럼 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말이? 아무래도 이비인후과 시술은 그냥 사람이 제일 많이 받지 않나요? 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이겠지. 이유가 뭐냐고. 이비인후과 시술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저는 탄광촌들이다. 아니 평양에 특강 없어요. 평양에 자동차 수리공. 아 정답 밝혀요. 뭐야? 김정은이다. 왜? 평양에서. 왜요? 김정은 평양 안 살아요? 아 평양 사는데 냄새 잘 맡으려고? 냄새 잘 맡으려. 아니지. 정답은 뭡니까? 소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아니라뇨. 아니, 닭이 이비인후과 시술 어떻게 닭이 받아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치킨 얘기하는 거 맞아? 닭을 이렇게 안고 이비인후과. 같이 병원을 가서 애 좀 시술 좀 받을게요. 그렇지. 그러면 닭 콧구멍이 여기 조그맣게 있으니까 닭 이렇게 봐서 시술 코가 있어? 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북한의 닭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원래 닭이 꺾여 하는 게 새벽 알려. 새벽에. 근데 이 평양에 사는 수탉들이 시간 관념이 없어. 왜? 계속 그래요.
울어요. 지가 울고 싶을 때. 가둬놓으니까. 어?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가둬놓으니까. 평양의 베란다에다 키우거든요. 아 그냥 베란다예요? 베란다에다가 닭장을 넣고 그냥 닭장 이렇게 좁은 데서 거기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고 계속 울어요. 설마 소리 못 내게 하려고? 소리 못 내게 하려고 맞아요. 아니 여기 네, 맞아요. 동물병원에 가는 거예요? 사람 입이는 거예요? 우리 동물병원이라는 거 없고요. 없어요? 뭔가 썩어 빠진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 선생님들, 평양은 수도고 아까 뭐 되게 그 서울이랑 비교해 가시면서 말씀 설명 잘해주셨잖아요. 달걀 울고 있고. 닭을 왜 키워요? 베란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화곡동에서 옆집에 닭 키우면 난리 날 거야. 난리 나죠. 난리 나지. 닭이 달걀이 그게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에요. 알 때문에요? 알 때문에 계란을 생산을 해서 계란이 엄청 비싸게 팔려요. 아, 수도인데도. 예. 그 달걀을 팔아서 돈을 이제 바꾸려고 닭을 엄청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는데 한 마리가 울어요. 그러니까. 온 아파트 다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정일이 현지지도 가다가 이 평양에 무슨 닭 울음소리냐고 이래가지고 닭을 다 이제 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닭이라고? 예, 갑자기 내 생계 수단을 없애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주사기 있잖아요. 솔솔 끓는 물, 100도씨 이상으로 끓는 물을 주사기에 싸가지고 닭을 입을 벌려가지고 어머, 아우, 뒤져요. 그러면 식구가 다치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냥 삶아버리는 거예요. 아, 왜 소리 기관을 소리 기관을 소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 근데 닭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럼 목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강아지들 보면 이거 손 달릴 때 수술을 하면 이렇게 콩콩 짖어도 예,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차라리 그게 이제 도움이 되다 보니까 모든 닭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닭도 평양에서 태어나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딱 들어보니까 수혜가 저보다 더 힘들게 산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우리는 저렇게 닭까지 저렇게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닭은 그래도 본인들이 괴롭지 않았어. 자기 소리를 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구역 안에서는 닭이나 토끼나 이런 거 절대 못 키워요. 왜냐면 이게 이미지 관리를 엄청 그렇겠죠. 하기 때문에. 평양이 이제 네. 중앙에 맞아요. 있으니까. 강아지는 키워요? 강아지는 키워요. 애완견. 애완견. 진짜? 자본주의처럼 그렇게 키워. 아저씨 왜 놀래요? 아니 강아지는 저희는 잡아먹어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집 애완견이 있다는 애완견, 걸 애완견. 그러니까 못 봤거든 우리는. 북한은 동물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 이렇게 보면은 다 우리 생계를 위해서 그렇지. 키워야 맞아요. 되는 쟤는 우리를 위한 가축이지 뭐 애완 뭐 예. 동물복지 뭐 예.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는 게 동물 보호센터가 있고 동물 뭐 복지가 따로 있고 뭐 이렇다는 게 정말 충격받거든요. 우리는 산을 딱 갔어요. 예.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뭐 곰이 나타나 잡아야 돼. 꼬리라도 들고 꼬리라도 들고 이러고 잡아야 돼. 맞아. 진짜 그래요. 총이 없으면 뭐라도 들고 잡아야 왜냐면 그건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저희 처음에 와서 고라니 나타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쳐야죠. 고라니도 이제 먹어요? 수혜가 고라니를 잡아야죠. 친다고요? 잡아야죠. 이렇게 남편이랑 운전해서 이렇게 갔대요. 가는데 예. 앞에 고라니가 밤에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멈춘 거예요. 운전하다가 고라니 지나가니까 치면 안 되니까. 근데 수혜가 뭐해 밟아. 뭐해 밟아. 야, 재밌다. 재밌다. 자기도 모르게. 재밌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 남편 수혜 남편 맛있겠다. 옛날 습관. 아니, 그걸 도축을 어디서 하려고? 아니 나보고 너 이거 잡아서 어떡하냐. 내가 다 할 테니까 밟아. 일단 밟아. 잡기만 해. 와. 이야기가 평양에서 저렇게까지 평양이 하면서 아니야. 산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다 집에서 키워요. 네, 집에서 키우는데 닭을 이렇게 야, 그 신성한 후드를 갖다가 할 줄은 몰랐고. 근데 지방에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게 괜찮아요. 아파트에서도 키워요. 지방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 휘진 씨는 북한의 지역, 그렇지? 평양 이외에 다른 그렇죠.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다는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라니?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제가 과거에 살던 지방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그렇지. 맞아요. 아, 근데 3층짜리 아니야? 3층짜리? 아, 아니야. 5층이야, 5층. 5층인가 빌라? 5층, 12층까지는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이거 편견이 너무 심한데? 황해도에도 있다고? 아, 당연히 있죠. 아유, 황해도는 뭐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예. 뭐 후드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지방에는 울어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아파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양에 악착하게 하지 다 않습니다. 악착 해주죠 저걸. 근데 조금 달라졌다면은 예전에는 뭐 산불 때는 이 아궁에서 키웠다면은 예. 지금은 아궁이 아니고 이제 창고라든지 예. 그 딴 방을 하나 내 가지고 맞아요. 딴 봐야 그냥 거기를 본사처럼 써요. 양계장. 돼지를 키우고 아파트에? 네, 아파트에. 그러니까 아파트 한 개 방을 아예 본사나 그리고 닭 대신에 지금은 메추리를 많이 키워요. 그리고 메추리 알을 많이 나가지고 그걸 돈이 꽤 쏠쏠하고. 그게 되고 얘들은 알이 작으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야. 한가닥을 꺼내놓고. 그러니까 하나 낳는 게 아니에요, 메추리. 열이 맞아. 엄청 많이 넣더라고. 상상하게 꺼내놓는데. 이만큼 넣더라고, 메추리가. 아,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가는 그냥 토하듯이 그냥 와! 그냥 나오는 거야. 막 걸을 때마다 방울이 다시 뻥뻥뻥뻥. 그냥 따다다다닥 나오니까. 아니 난 아파트에서 돼지 키우는 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아궁이 역조하셨나요? 불도 때는 데도 있고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서 있었어요. 아파트에 어떻게 있어? 이런 판을 열면 아궁이가 나와서 그 밑에 가서 이제 불을 뗐는데 돼지가 있더라고. 고양이 부뚜막에 앉아 있는 거 보래. 친구. 고양이다.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고양이 맨날 부뚜막에 앉아. 너무 귀엽다. 쟤네들이 따뜻하니까 저기만 앉아 있어요. 고양이 많이 다친 전화되더라고. 아궁이가 있으려면은 네. 아궁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굴뚝이 그 또 있어요. 굴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만 있어요. 아파트에? 네, 있어요. 굴뚝. 아, 내 집이 굴뚝이 따로 밖으로 나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아예 지방 가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살다 죽는 게 대다수. 아니 그러면 이 집이 보일러가 잘 안 되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불만이 없고요. 해결할 수 알아서 알아서 그냥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집을 줬어요. 예. 이사를 해서 가보니까 굴뚝이 꽉 매갖고 불을 떼면 거꾸로 불이 막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들장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까보니까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그럼 뚫러가지고 굴뚝 연결해서 다시 탁. 북한 남자들은 군복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들한 데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돈 있으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입사증을 산다.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집 전체가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이사가 아니더라도 네. 뭐 여행 이런 건 어떤가요? 다 가능한데 예. 통행증 발급하려면 이게 거의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 뇌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맞아요. 하고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질문 안 나올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회령에 있는 아라의 아버지는 네. 신의주에 있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금방 해주겠죠? 갈 수 있는데 그게 갈 수 있지만 한참 지난 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친척이 온성에 살았거든요. 무산이랑 온성은 가까워요. 그래서 전보가 왔어요. 위급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그 전보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서 거기 지도원한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갔는데 위급한 거잖아요. 근데 알았다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옆에서 뇌물 좀 바쳐라 해서 그 비로도 1,000을 얻어다가 엄마가 바쳤거든요. 그래서 겨우 나온 게 한 달 만에 나오긴 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왔고 이렇게 장례가 다 치러진 다음에 오는 경우도 호다한데 하물며 여행을 간다고 그렇지. 내주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 북한에서 북한 이동하는데도 통행증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그거 돌아가신 제가 알려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북한은 국경 쪽에는 국경이라도 북한 사람들이 또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자강도는 또 군수품 생산 지역이라서 마음대로 못 감옥 가지 들어갑니다. 뭐. 평양은 혁명의 수도에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황해도 지역은 한국하고 가까워가지고 전년 지역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아니 뭐야?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이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 지역으로 가려면 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네 근데. 그렇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국경은 국경 쪽이기 때문에 못 가고 전년은 전년 쪽이기 때문에 못 가고 평양은 평양이기 때문에 못 가고 이런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여행증명서 없이도 잘만 다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보따리 짐 지고 열차를 안 타고 걸어가요. 돌아가면 돼요?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가다가 그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 세워가지고 삼촌 담배 한 대 줄게 여기까지만 태워줘 이러잖아요. 그럼 또 거기까지 타고 또 내려서 그다음 또 걷다가 또 뭐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보부상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조선시대에. 이게 이제 지역에 다니려면은 10호 초소라고 있어요. 맞아요. 초소. 10호 초소, 고위부 10호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신분증 검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호 초소를 건너기 전에 10호 초소 오기 전에 거기서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는 겁니다. 초소를 안 거치고 모든 초소는 찻길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찻길로 안 가면 된다. 근데 약간 통행증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강간부. 김종은 국가대표. 아니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 평양 시민들. 뭐 지방 사람들 올라올 때 막 승인 받아야 되고 통행증 받아야 되고 근데 평양 사람들은 평양 시민증 하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만 빼고는 지방에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강산 여행도 가봤고요, 함흥 여행도 가봤고, 그다음에 중산? 그러면 따로 신고를 해요? 아니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행할 수 있네. 아버지가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저희 선수들이 이렇게 전지훈련도 가고 한데 그냥 평양 시민증 하나 보여주고 평양을 나갔다 들어갔다 했어요. 너무 불공평해. 아니 평양 시민증은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그 80%가 다 지방에 있는데 되게 기분 없어요. 평양 시민이 특혜가 너무 많아요. 방금 얘기한 다닌다고 거. 했잖아요. 예. 이게 티가 나요?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자체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주죠, 지방 이렇게. 사람들은 10호 초소에서 신분증 검열합시다 하고 검열원이 오잖아요. 그럼 두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렇죠. 평양 시민들은 아주 한 손으로 통 이래요. 달라요 좀. 아니 평양에 살아보라고. 평양 시민증 받을만 하니까 받는 기요. 받을만 하니까 받는 기요. 근데 피가 달라? 저 같은 경우는 평양 시민증 번호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1년 너 너무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보이지도 않는 동지들이 10호 초소에 앉아서 이제 증명서 꺼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양 아가씨잖아요. 맞아.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짜증나. 재수 없이 노는 거지 나. 그 말투도 약간 일부러 더 평양만 쓸 것 같아. 그럴 근데 때는. 굳이 이렇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문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평양이에요? 그러면 진짜 말투? 네, 평양이요. 이러면 평양 말투. 우리 평양 사람들이 지방 여행 갈 때 기차 타고 산 넘고 이런 거 안 해요. 차 타고 나가지. 버스 타가지고 버스 차 쭉 내리고 평양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나라인데? 미소만 보고 살았겠다. 미소만. 황해도의 철은님, 아까 철은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각 지역마다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그렇죠. 평양 시민이 저렇게 통행증 없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양시 사람들은 사상이 완전히 좀 보증이 된 사람. 그러니까 보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김정은이 쪽으로 보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된다. 이런 거예요. 털부겠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털부겠잖아. 이건 뭐? 기분 나빠. 너무 털붙겠잖아. 다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평양 사람 피부도 잘. 맞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까마잡잡하고 나처럼 평양 사람들이 이게 하얘. 맞아. 우유만 먹어. 남자도? 달라. 남자도? 남자들은 걷는 거 자체가 좋아해.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보여줘봐. 이런. 여기 준비하신다. 일단 황해도 남자. 분명히가 있어야 돼. 이 평양 사람들 예. 그때 당시 추세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주머니가 우린 여기 있잖아요. 북한은 여기 있어요. 맞아. 여기 있어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땅 보면서 이런 식으로 먹어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땅 보면서 이런 식으로 먹어요. 이렇게 먹지 빼고. 근데 평양 애들은 한국 한류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근데 좀 벌린 스타일. 맞아. 자리 맞아. 자리 맞아. 맞아.
쌩치거리면서 어깨 내고 걷는 게 너무 재수없이 걸어요. 이게 걷는 게. 근데 이게 이러면서. 왜 벤치 다리라고? 벤치 다리라고 했어. 벤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벤치 모양이라고. 이거. 그래서 벤치 달라고 해요. 아 진짜요 진짜. 왜냐면 저도 왠지? 해볼게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너무 크다. 그때 저희 약간 남아있던 스타일이 유행이었거든요. 걷는 거. 아 맞다 맞다. 유행이 있어요? 평양 사람들은 어떻게 걷냐면 남아이돌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팔자로 아이고 모델 걷듯이 걷네. 잘한다. 아이고 모델 걷듯이 걷네. 진짜 그렇게 가? 모델 잘한다. 이쁘다. 그 여자애들 평양 지방 애들은 다 이렇게 수 이렇게 걷거든요. 아니야 나 그냥 안 그렇거든. 지방 애들은 다 이렇게 수 이렇게 걷거든요. 아니야 나 그냥 안 그렇거든. 야, 너무한다 진짜. 이거거든. 아니 진짜 걷는 것만 봐도 알았어.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혹시 돼지 걷는 거 보셨어요? 돼지 걷는 게 뭐야? 돼지는 왜 딱- 뒷다리를 딱 보면 그렇게 요렇게 걷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어? 평양 사람들이 걷는 게 그렇게 아 맞아. 걷는 게 그렇게 아 맞아. 맞아. 그 얘기를 하려고. 맞아. 팔자로 이렇게. 평양 돼지들이 그렇게 걷는다. 그래서 야 평양 돼지 봐라 저 걷는 거 돼지랑 똑같아. 아니야 근데 우린 남한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걸었어. 이렇게 어리발로. 돼지 자세로 걸으면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맞아. 평양 사람들이 저렇게 걷는 이유가 있어요. 어. 저 사람들은 아스팔트 맞아, 걸어 다니거든요.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걷다가 돌풀이 나가잖아요. 아, 나 정확히 이해됐어. 나가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딱 돌. 도로에다 넣고 맞아. 밑에 한 봐야 되고. 돌 하나 지나가야죠. 웅덩이 너무 뛰어야죠. 근데 질질 끌고 가면 덜 다 걸리지. 웅덩이 푹푹 아, 그거 빠지고. 많이 된다. 그래서 지방에 딱 여기 많이 된다. 내가 진짜. 장안도에 있다가 평양에 딱 올라갔는데 아빠가 나보고 유나 너 발걸음 좀 이거 버벅 줄이라 그래서 거기서 보라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발 질질 끌고 발을 다니고 너무 속에 안 걸릴 들어요. 데가 없으니까. 이거 일리가 있다. 그래서 평양에 올라가면은 지방 사람이라고 딱 보는 게 딱 걸음걸이. 알아요. 그리고 눈 시선 처리. 자꾸 딱만 보는 사람은 지방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 약간 선망의 존재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어쨌든 평양이 부러워하죠. 평양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김정일이도 제일 또 나쁜 말을 했죠. 평양 시민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맞아. 김정은이 그랬어.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다 나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 얼마나 기분 없겠어요. 그럼 사실 먹여 살리는데. 제가 북한 사람이면은 평양을 너무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통행증 같은 거 없으면은 평양 못 가보는 거예요? 일단 통행증 없으면 평양은 못 가요. 대신에 이제 평양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대면 부대 군인 가족들이 평양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장군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 단체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이제 인민무력부 산하로 올라가면 무력부 버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는 일명 백대 버스라고 그러면 북한 사람들 다 알아요. 백대 버스 알지. 백대 버스는 무조건 당적인 국가적인 행사할 때 동원되는 맞아, 버스들인데 그 평양역에 그냥 도착하는 순간 달라요. 이건 그냥 딴 세상이에요. 그렇지. 평양역 자체가 대리석으로 깔아 막 번쩍번쩍하고 이 어, 빌딩이 1호 행사를 언제든지 24시간 가능하게끔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이거 완전 딴 세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빠가 들어갈 때 같이 따라서 한 3번 가봤어요. 아버지가 그 고려 호텔 앞에 이렇게 외화 식당들 골목이 있더라고요. 민속거리, 목자 골목 같은 그런 데를 데려갔더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탈리아 식당.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름도 신기한 거 삐짜. 그래서 난 피자를 먹어보고 싶다. 나왔어요 피자라는 게. 어머나 피자 시큼시큼하고 막 별로였어요? 찡찡들어. 진짜 저는 너무 후회했어요 이거 시켜먹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그 타 옆에서 이렇게 하늘 색깔 나는 술을 마시더라고요. 하늘 색깔. 이게 우산을 조그만 거 탁 띄워놓고. 칵테일, 술. 그런데 거기는 계산도 이렇게 저선 돈이 아니라 달러로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관성열차라는 게 있어요. 관성열차? 그게 평양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라는 거예요 아빠가. 관성열차가 뭐지? 이거 롤러코스터. 아 롤러코스터. 맞아요. 관성열차예요. 그래서 난 안 타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너 이거 안 타면 두고 후회한대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탔어요. 타고 내려와서 막 왕왕 울면서 이거 검은 기구 같은 거 왜 태웠냐고 막 이랬는데 내려왔어요. 집 이제 자강도로 왔더니 친구들이 나 붙잡고 유나야 가세요. 안성열차 타라. 가세요. 안성열차 타라. 너 타봤어? 그럼 수산기념궁전 가봤냐? 그래서 가봤다고. 그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 수산기념궁전 못 들어가요 아무나. 가봤다고. 실용님이 자는 것처럼 누워있다고 거짓말하고. TV에서 봤던 거. 야, 후라이 많이 까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쌓여 모여가지고 막 간식 갖다 주면서 더 말해보라. 인사네. 그렇게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여러 명 소감을, 중에 한 명인 거야? 네,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 딴 세상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며칠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괜히 평양말 막 흉내내고 맞아, 그것만 흉내내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냄새가 달라져 와요. 평양 냄새. 지방 냄새가 아니고 평양 냄새가 딱 달라져서 오고. 저는 이제 14세 아빠가 이제 저 그때 당시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그 시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체로 가요. 보위원들이 이렇게 단체로 가는데 그래서 그 갔다가 이제 평양을 또 견학을 하니까요. 거기 돌아보고 오는데 여기는 롤러코스터 탔다고 그랬죠? 타고 나서 얼마나 탔거든요. 후회했는지. 무서워서 못 탔어요, 저는. 관성열차. 무서워요. 네, 딱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선생님이 오더니 관성열차 탔니? 관성열차 탔니? 그거부터 물어보는구나. 장안의 화제네. 맞아. 야, 저걸 무조건 타야 된다. 근데 나 못 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와가지고 못 탔는데 탔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못 탔는데 탔다고 하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맞아. 느낌이야. 내가 이거 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바람이 엄청 불더라. 그냥 바람이 엄청 불더라. 맞아요. 바람 그리고 막 거꾸로 돌고 해가지고 침도 막 흘리더라.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얼하다. 내가 이렇게 세트했다는 거를 으쓱 해가지고 말하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진짜 이야. 침나고. 그러니까 이 평양이 결론적으로는 지방 사람들에겐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용이 다 재밌는데 정말 욕을 해. 기본적으로 욕하죠. 꼴사납게 생각하고 엄청 하죠. 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망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되게 못된 거예요. 맞아요. 왜? 되게 못된 거고 저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21세기의 북한은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계층을 나누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평양 안에서도 계층을 또 나누고 있어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김정일 때부터 이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80년, 84년 이때 불순 계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계층들을 평양 외곽으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맞아. 쫓아내서 자강도에 혁명화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걸 다시 무기 삼아서 북한 주민들을 길들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이 계층화를 한 거잖아요. 애초에 상벌제도로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도 이제 벌 받아 온 애가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온 애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면요. 얘는 옷가에 뽑힌 거예요. 옷가면 아시잖아요. 다들 뭐 기쁨조도 가고 예, 예.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이 아빠가 군인이셔가지고 옷가 뽑히면 어디 간다는 거 뻔히 아니까 안 보낸 거예요. 자기 딸을.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충성심이 약하다 해서 수방당해서 무산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에 왔어요. 근데 진짜 뭐 생긴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걔 생김은. 정말 하얗고 눈 쌍꺼풀이 없는데 정말 크고 진짜 예뻤고 이름도요. 우리는 뭐 은이, 금이, 뭐 은실이, 맞아, 금실이 이 뭐 평양에서 이름이 세련됐잖아. 뭐 정화, 뭐 정금이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얘 이름은 송이더라고요. 이름도 기억나요. 송이였어요. 송이. 근데 그 동네화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안 될 동네 것 같아. 화가 안 되고 1년 만에 다시 갔어요. 이거 완전 황소년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녀 아니에요? 네, 그 평양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소나기처럼 아팠거든요. 어머. 근데 막 우리 반 남자애들이 막 전체로 몰려가서 그 집 앞에 막 우는 거예요. 송이야, 송이야. 아프지 말라고? 진짜. 어머. 넌 아프면 안 된다. 지랄을. 지랄을. 이게 학교에도 안 나오고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어머. 걔가 막 뭐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자들은 막 꼴보기 싫잖아요. 엄청 꼴보기 싫지. 정말 그 뒷살이 뭐 걷지 않는 게 막 우리는 이러고 있다면 근데 남자애들은 막 야 송이야 한 번 더 말해보라 이러면 와극하네. 평양말 처음 들어보네. 아니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그 평안북도도 평안도 말씨인데 제가 전역하고서 해령으로 가잖아요. 예.
온 동네 애들 다 모였어요. 나보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 안 돼요, 나보고. 맞아. 아, 너무 귀엽다. 뭐 변속관 보고 내가 변속관을 가야 되는데 얘는 선생님 변소 좀 깔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뭐 선생님 위생실 좀 다녀야도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르륵 막 엄마 이거 보니 평양 노랭이 말 쓴다고. 노랭이 아닌데 평양 사람도 아니면 말투 때문에 막 아, 평양 노랭이라 그래? 노랭이. 너무 웃기다. 우린 반대였어요. 우린 평양시에 완전 반대. 지방 친구들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나 정말 지방에서 진짜 잘 사는 집애가 부모님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평양에 학교를 보냈어요. 거의 유학 수준이죠. 왔는데 한국 친구였는데 걔가 말 이랬습니다 하면 언 학급이 와! 하고 빵 터지는 거예요. 쟤 말하는 거 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지난 시간 되면 걔한테 동그랗게 하면서 야! 또 말해봐라! 야, 근데 그게 약간 그게 톤앤 매너가 다른 거잖아. 이 사람들은 그게 평양의 말투가 선망하는 맞아요. 놀림인 거고 네. 선망의 놀림인 맞아요. 거고 우리는 놀림이 여기는 됐던 사실 거죠. 그냥 놀린 거지. 맞아요. 계속 평양 분들을 노랭이 아까 뭐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노랭지라고 하죠. 노랭지? 그러니까 평양 노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누가 싸워요 지금 싸우는데 평양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싹 구실을 보다가 끼면 안 되겠다면 싹 빠져. 근데 한북도나 황해도나 지방 사람들은 동의롭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건 차이가 있는 게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뭔데? 약간 우리가 느꼈을 때 평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평양 사람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대화도 막 이렇게 안 해요. 야, 네가 그랬니? 근데 이 정도로 근데 왜 김정은은 대화로 안 해? 김정은은 평양 출신이 아닌가 보죠. 원산 출신이라. 그래서 오리지널 평양 출신들은 싸우는 걸 싫어하고 근데 지방 분들은 약간 차이가 성격이 깊어요. 우리가 무슨 장수들도 아니고 용들도 아니고 막 싸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저도 이제 원산항에 있을 때 군복무 할 때도 군대 나가면 그 밀대 빠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은 일병인데도 딱 눈치 보고 안 빠는 거야. 평양 애들은 근성이 지방 사람들만 빨아야 돼. 근성이 없어. 근성이 없어. 근성이 없어. 아니 그리고 자강도는 특수부대잖아요, 아버지 부대가. 평양에서 군대를 많이 와요. 언젠가부터 50% 이상을 평양 사람들이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양에서 고생을 안 하고 커가지고 언시란에 하초라고 부릅니다. 군대 오잖아요. 한 3년을 모살이를 하는데 진짜 정말 죽다 살아나요. 근데 한정도나 지방에서 온 애들은 야 깡기가 얼마나 있는지 왜? 아예 기가 막히게 해내요. 얘네들은 막 비하고 맨날 호약 걸려가지고 맨날 호약 걸려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야 미국 놈보다 저 평양 새끼들 더 미워. 어머!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 정도로 얼굴이 하얘가지고 뭘 시키면 말도 안 하고 안 그래요 언니? 언니 우리한테 왜 그래요? 아 이게 유나 말이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맞는 저희 것 같아요. 부산에도 군인들이 오면 이제 평양 쪽 이렇게 사람들이 와 평안도 쪽 사람들이 와요. 황해도는 잘 안 오는데 그러면 어쩌냐면요. 와 도둑질을 정말 잘해요. 도둑질을 그러니까 진짜 못하게 저희 집에 한번 닭을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닭이 없어졌어요 밤에. 근데 아빠가 변소를 밖으로 네네. 나가야 되니까 나갔다가 닭장에서 꺾어대가 안 하니까 이상해서 열어봤는데 없으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저희 집에 중국에서 친척도 왔어요. 친척이랑 같이 막 닭 찾으러 온 동네를 근데 막 다니다가 어떤 군인이 배낭 메고 가니까 그 배낭 안에 뭐 있는지 봐도 되냐고. 장군님의 군대 배낭에 감히 손을 대려고 이따위로 놓을 거야? 야 뭐야 막 이러는 건데 배낭 안에서 꼬꼬댁 꼬꼬꼬꼬꼬꼬꼬꼬 배낭 안에서 꼬꼬댁 꼬꼬꼬꼬꼬꼬 그래서 바로 배낭 열어가지고 보니까 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뭐야? 들어오더니 우리 집 데리고 들어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들어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장군님의 군대가 닭을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네. 인민들이면 이런 거에 복종해야지. 담배 한 강 내놓으라. 엄마야.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저기 도 이게 평양 사람이. 아니야! 이게 평양 사람이. 저기요. 언니!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양 노랭이 일 잘 안 하고 뺀질거리고 눈치를 보고 생활력 없고 근데 와. 10년 동안 군대에서 굴려놓으니까 도둑질하고 잘 배우죠. 빤빤스럽고 이렇다. 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그렇다면 과연 평양 분들이 보는 지방 사람. 지역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왜 안격이다. 잠깐만 있어. 민성어를 빨리 저기요. 아니야,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무서워. 말고. 군대 갔으니까 우리도 군대 갑니다. 우리 평양에 이제 보면 저기 함흥 얄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함흥 얄개. 자강도, 뭐 자갈도, 뭐 땡해도 다 옵니다. 평양에 다 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난리 나지, 오면요. 난리 나. 예, 창고를 다 잡아 걸어야 돼요. 도둑질이 커벌 때 수준이죠. 거의 아니야, 홍길동 수준이야. 날아다녀. 수준이 달라 우리. 마음너부대예요, 마음너부. 특공대. 근데 군인인데 막 야. 그걸 훔쳐요? 네. 군인들이 이게 군인들이 문제지 어느 지역의 맞아.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군인이 군인들이 문제야. 공급이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게 그건 무관해요. 아까는 평양에는 많이 안 만나면서. 특별히 평양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 사람들을 평양 사람들이 상대를 하네요. 아, 왜냐면 거칠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거칠어. 예, 너무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요. 그리고 말 속도가 너무 빨라. 제가 평양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지방 사람들을 저 함경북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하철에 가다가 평양 견학을 올라오셨나 봐요. 한 40명이 때를 지어 오시더라고요. 하얀 발목 양말을 여기까지 올려 신으시고 맞아. 제가 그 행렬이 오기 때문에 제가 비켜섰단 말이에요. 예?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오더니 제 앞에 딱 멈춰서요. 40명이. 뭐란 줄 알아요? 평양 갈라고 이렇게 크다. 이러면서 평양 갈라고 이렇게 크다. 이러면서 아, 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고양 여자가 크다고. 그래서 제가 그 40명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서서 제가 지금 동물원의 짠내비가 된 마냥 저를 한 번씩 치면 크다. 뭘 먹어서 저렇게 맞아. 뭘 농구 선수냐고 막 네. 뭐라 하고. 아, 이게 너무 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말 엄청 안 불어요.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평안도는 원래 언어 자체에 역이 없어요. 기껏해서 역 해봤자 이건 미물 아니야? 미실이라니까. 이거 바통 아니야? 이게 굿이에요. 근데 제가 해령을 딱 갔더니 완전 역에 초락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아니야, 완전 그게. 바뀝니다. 완전 역에 초락이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아니야, 완전 그게. 바뀝니다. 요게 철학이 있는 건 뭐예요? 초락인데 뭐라 했냐면 야 이거 내 오른판에 넘어진 황선 우깔 굴리듯이 뭐 표현이 좋네. 황선 우깔 굴리듯이 뭐 표현이 좋네. 그다음에 이거 혓바닥을 빼가지고 목도리 감아주겠대요. 그거는 조금 과하고 과하고. 딱 아니, 좋은 근데 말이면 혓바닥을 신발깔창 맞아, 신발까지 말겠다. 혓바닥을 신발깔창 맞아, 신발까지 말겠다. 그게 과한데? 그런 표현은 언제 써요? 혓바닥을 뽑아서 신발깔창 조사를 깔아줄까? 제대로 안 받을 때. 아, 조사를 제대로 안 받았지.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투를 하는데 얘기해요? 지금 동문서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 나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딴 걸 얘기해요. 그럼 천원 씨, 그 상황에 몰입해서 내가 정확히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말투도 같이 좀 재현해 주세요. 뉘앙스 살려서. 네, 그때 이제 조사를 받으면 야 어제 너 한국 TV 방송 똑바로 써라. 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네는 한국 TV 같은 거 안 봅니다. 안 봤습니다. 이 혓바닥을 뽑아서 그냥 신발깔창 만들고 만다. 이 혓바닥을 뽑아서 그냥 신발깔창 만들고 만다. 이 어제 런닝맨 어제 런닝맨 이만감 보고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압감, 사람의 공포. 좀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한간에서는 여자들끼리 이제 머리끄댕이 예. 할 때도 이런 역을 하거든요. 평양 애들이랑 지방 애들이랑 이제 경연 무대, 무슨 이거 선풍금 겨루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때 올라오면 지방 사람들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평양 애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너 쫀에서 왔? 이렇게 물어보고. 천에서 왔다. 촌에서 왔냐? 촌도 아니야. 쫀이라 그래. 쫀. 뭔가 좀 더 기분 나빠. 이거 완전 살살 긋는다니까. 줄여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줄여 말하는 거. 아, 약간 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쫀은 좀 약간 그냥 쫀뚜기. 너 쫀에서 왔? 이렇게 얘기하면 함경북도 쪽 싸우지. 엄청 급하니까 야 이거 안 나. 말 필요 없어. 맞아, 둘이 뭐 좋아. 멕시코. 이거 안 나오면 야너 이러면 이제 평양 애들 막 도망가거든요. 약간 그런 거 느꼈었어. 싸움을 해? 아니 지금도
옛날처럼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진 않는데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진 않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저기 잠깐 옛날엔 짝깔 들고 막 그랬어요. 아 그건 아니야. 농민혁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 간에 이게 되게 자존심 싸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때 옛날에는 우리는 야구방망이 들고 싸웠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에 있는 도끼, 곡괭이, 삽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조금 좀 한국화된 게 뭐냐면 한국화됐다. 네. 이제는 패싸움을 그렇게 미개한 방법으로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도로 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당구장 가서 당구 쳐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여기 내가 짱이다. 그거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게 조금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지방 사람들이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평양 사람들은 잘 뭉치지 않아요. 안 뭉쳐요. 개인주의가 좀 심해요. 맞아. 평양이. 네, 평양이 근데 지방 사람들은 약간 뭔가 이게 뭐지? 의리가 그게 엄청나잖아. 공동체 의식. 네,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장이랑 무슨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막 단체로 하면 평양 사람들이 피해요. 무서워서. 왜냐면 조금만 쩐 사람이네 이러면 다 같이 달려드니까 이게 약간 그래 왜 쫀 사람이래? 언니 달려들지 당연히 기분 나쁘네. 막 무산이랑 혜령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평양 사람을 만나면 혜령이랑 무산이랑 합쳐져요. 맞아. 평양만 내놓고 다 뭉치는 거예요. 그럼 통일되는 거야. 다 쫀이니까. 이해돼. 쫀이니까. 만경대 구역 같이 이렇게 조금 거친 동네에서 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싸우고 막 이런 거 난리 났었거든요. 학교 대 학교별로 막. 그렇지.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양도 깡패 장난 아니야. 깡패 장난 아니죠. 저희는 나 끌고 가서 싸웠어요. 여기 농촌 전투를 나가가지고 애들이 한 11살, 12살쯤에 농촌 지원을 나가요. 나가서 벼를 이렇게 댄단 정말? 말이에요. 네, 그걸 나가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우리 학교가 이겼네, 너희 학교가 이겼네 이러면서 진짜 사고가 나서 막 칼로 찌르고 막 맞아요. 평양 만만치 않네. 맞아요. 아니야, 내가 다닌 평양은 이런 게 없었어. 아니 근데 평안도하고 지방하고 싸움 붙는 건 그거예요. 자꾸 여기서 걸어요. 함경도 쪽의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을 완전히 이게 뭐라 해야 돼? 미물같이 봐요. 이물같이 본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되니? 바보처럼. 바보같이 쟤네들은 싸울지도 모르고 약하고 생활력도 떨어지고 얘네들 때문에 피해보는 거지만 어쨌든 말씨가 이렇다 보니까 평안도를 싸잡아서 욕하거든요. 그러면 평안도 남자들이 뭐가 어디 이렇게 돼서 야 붙어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지옥간의 싸움으로 막 그래서 이루어져요. 지역별로 학교가 패싸움을 붙는다. 패싸움. 네, 막 돌멩이 들어 까고 그래서 북한 남자애들 중에 요 목 뒤에 있잖아요. 이런데 상처 있는 애들도 많고 이 옆구리 칼 찔린 애들 많아요. 칼이요? 칼가 남아있어요. 어머, 조그만 어머. 칼. 진짜. 네. 칼 있잖아요. 저도 다리에 도끼 찔리는 거 있어요. 다리에 도끼 찔리는 거 있어요.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어이 정말이야. 어이 정말이야. 저는 술 먹고 핸드폰 보다가 날 수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저 발로 찼는데 이게 막는다는 게 도끼로 막아요. 근데 그게 학생 때 일이에요? 학생 때. 평양애가? 아니 평양애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일이 진짜 살벌하게 아니 근데 저는 싸워요. 일단은 평양에 있을 때 지방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이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물놀이장이나 이런 좀 평양을 상징하는 지역에 가면 항상 이렇게 4박 5일 지방에서 모범적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관광을 와요. 그럼 일단 목소리도 크고 그치. 뭔가 자기들끼리 야 이민아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티가 나요? 네, 그냥 일단은 그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흰 양말을 단체로 신었어요. 흰 양말? 흰 양말. 아. 스커트 치마에 흰 양말 딱 신었는데 그렇게 빨간색을 좋아해요. 무슨 빨간 패딩, 빨간 뜨개 모자, 뭐 빨간 목도리. 중국에서 온 거. 네, 그게 딱 보면 아 저분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멀리서 네. 평양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게 지방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냐면 평양 사람들 되게 재수 없는 게 자기네가 먹는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기분 없는 게 벼에서 나오는지 쌀이 나무에서 나와. 이딴 소리 하니까 누가 좋아하는 쌀이 어떻게 잘하는지. 이건 아니다. 그죠?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거 왜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이거 야.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미국만보다 더 밉다는 거야. 쌀이 왜냐면 이 중구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쌀 자체를 아예 백미를 정말 쌀을 골라서 갖다 줘요. 좋은 거. 예, 좋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열린다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점 들여서 보낸 걸 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그러네. 산다. 네.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가장 피나는 거. 에스컬레이터. 아니,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일단은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을 쑥 옮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앞에서 이거 준비를 해. 야, 네가 그거 알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를 해. 근데 뒤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재없이 놀잖아. 빨리 갈래요? 이러면 아니 왜 이게 준비하는데? 왜냐면 도움닫기. 도움닫기. 맞아. 도움닫기. 어떻게 보냐면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보고 그냥 아니 안 보고 타잖아 그냥 몸이 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보고 그냥 아니 안 보고 타잖아 그냥 몸이 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준비해야 돼. 대단히 계속 그럼. 빨리빨리 나가니까 그거를 그렇지. 박정선 선 마음의 준비가 이게 저는 뒤에서 기다리는데. 내릴 때도 사고 많이 나. 그리고 타면 팬 사람도 그냥 이렇게 좀 몸만 담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꽉 잡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거 걱정하고 있어. 저기서 뛰어내야 돼 걱정. 표정이 많이 안 좋네요, 진짜. 예, 진짜 무슨 80년대, 90년대 소리야. 근데 지금 그래? 그 정도는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있었어요. 어디요? 에스컬레이터 있었어요. 어디요? 없잖아. 있었냐고요. 지금은 있었냐고요. 없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화성열차도 안 타보고 에스컬레이터도 안 타보고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얘기합시다. 은희 씨 에스컬레이터 타봤어요 북한에서? 못 타봤죠. 저는 한국에서 저랬어요. 영등포 가가지고 타야 하는데 못 타겠더라고요. 국정원 분이 손 잡아줄게요. 타면 돼요. 그리고 국정원에 가면 이렇게 그치, 처음에 관광시켜주거든요. 많이 그런다고 근데 했어. 동생이랑 저랑 둘이 같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둘 다 너 먼저 타라. 너 먼저 타라. 싫다. 니 먼저 타라. 둘이 무서워서 그래 국정원 분이 손 잡아주겠다고 그럼 타라는데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둘이 같이 타면 괜찮은데 손 잡고 내 먼저 타고 또 뒤에 이렇게 맞아. 하라니까 또 내려가야 돼. 계속 앞에서 이러고 있고 또 다른 사람 지나가. 그럼 너무 잘 알아. 나 우리 저는 그게 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서. 그것도 방법이지. 운동하는 데도 방법이 보면 있겠다. 북한에서 온 사람 특히 지방 사람들은 자존심 겁나 세거든요. 맞아. 자존심 왜냐면 딱 북한에서 왔다가 자존심 진짜 티나면 세.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이러고 있어요. 여의 땅 하고 있고 막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희진 씨 동네 빼고는 다른 데는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없는 거네요? 이제 뭐 에스컬레이터 되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아파트 설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몇 층짜리가? 12층이든 뭐든 안 도로 들어가요. 올라가요? 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5층에서 7층이 제일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 7층에 사는데 뭐 같은 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밖에다 도로라도 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 또 아파트 안 돼요, 미화 안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딱싹 등짐으로 지고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야 지방이 낫다. 그러면 평양 변두리가 사실 제일 좀 애매하게 힘든 거네요. 맞아요. 애매한 거.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오지고 하는 아니고. 거. 배추 1톤을 정말 생등짐으로 맞아요, 메고 올려요. 끌고 올라가. 배추 1톤이요? 예. 다 말근육. 7, 8층 이렇게 꼭대기층 배정받으면 나 못 살겠다. 밑에 층으로 좀 그래서 약간 남한이랑 너무 다른 게 여기서는 펜트하우스가 비싸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거기가 제일 싸요. 예, 아, 반대. 내려올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1층 돼야겠다. 3층. 3층 딱 좋아요. 3층부터 6층까지가 1층은 제일 너무 낮고. 비싼. 맞아요. 낮은 게 아니고 도둑놈 때문에. 이쪽은 안 돼요. 도둑놈 베란다 때문에. 넘어요. 아니 평양인데도 도둑이 있어요. 평양이든 뭐든 뭐. 변두리니까. 북한 전체가 도둑놈들이. 아니 저기 탈북하셨다고 그래. 탈북하셨다고 너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아, 저 정도 많아. 도둑놈들은 고의원 보안은 상관없어요. 저희 집도 도둑질해 갔는데. 갈 수 있으면 다 가지.
그 옥류관 냉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냉면 제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기도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혼자 찾는 냉면일세 야장맛도 좋다 한 그릇은 너무 고추 평양에 살면 옥류관 냉면은 매일 먹어요? 뭐 매일은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을 때 가서 먹는 거 그냥 내가 먹고 싶다 하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혜 씨는? 그럼 먹고 변두리 지역. 예, 변두리 지역인데 어. 한 번 그냥 나 오늘 갑자기 옥류관 냉면 먹고 싶어 하면 땡긴다. 가요. 근데 요거 왜 여쭤봤냐면은 저 이제 한국에 우리도 냉면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함흥냉면도 유명하고 평양냉면도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전체는 다 냉면을 좋아하실 것 같아.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의 유명한 냉면이나 냉면이 없으면은 있겠다. 뭐라도 유명한 우리 지역의 냉면 있겠지. 순대라든지. 아, 근데 뭐. 정확하게 보신 게 북한 사람들 국수를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진짜 좋아요. 왜냐면 자강도 같은 경우는 양강도나 자강도 지역에는 그 감자가 많이 나와요. 감자? 근데 그 감자가 이제 온감자 가루라고 있거든요. 그 온감자 가루로 면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좀 까맣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계면옥이라고 하는데 강계면옥? 강계면옥. 고명이랑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면만 감자 면발로. 면이 더 쫄깃해요. 면이 사실은 이게 제가 평양냉면도 올라갈 때마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평양냉면은 그래도 먹고 나면 조금 있어요. 소화될 때까지. 감자로 만든 이 강계면역은 빨리 소화. 먹자마자 연비가 안 좋아요. 먹자마자 빨리 소화되다 보니까 질겨요? 면감은 그 말하자면 녹막가루처럼 쫄깃쫄깃한. 쫄깃쫄깃 좋아요, 쫄면 같은 거야. 그러면 맛있을 것 같은데. 강계면역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네. 아니 황해도 황해도는 뭐 국수는 안 먹죠. 쌀이 떡을 많이 먹나? 그래서 황해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연안떡. 연안떡. 연안떡이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해주 교반 다 쌀로 된 게 유명하죠. 해주 교반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비빔밥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저는 맛집. 한국에 와서 함흥냉면인지 뭔지 평양냉면인지 뭔지 그치. 들어봤는데 실은 그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아무 맛도 안 나고 슴슴하고 니맛 내 맛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샘물터에서 시원한 그 샘물에다가 오이를 싹싹 송 썰어놓고 파랑 담아내기 이런 거를 담아내기 마음이 아픈 게 썰어놓고 육수가 없군요. 그게 육수예요. 뭐 따고도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만 사니까 평양냉면 말고 다른 북한 음식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네. 근데 탈북하고 보니까 여기 온 지역에 북한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신일주 순대도 있고 막 요즘 개성만두 있고. 탈북하셔가지고 다 전수하셨어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거기 계시던 평양에 분도 있을 때 함흥냉면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난 예, 한국에 못 가서 들어봤어요. 알았어. 아 평양 사람들도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아니요, 몰라요. 함흥냉면. 동물 안에 개구리예요? 다른 지역에 뭐가 유명한지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황해도에서 살다 왔는데 평양 사람한테 우물하기 개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옥류관 앞에 갔는데 거기 예. 이제 단체 관광객들 줄 서 있잖아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여기 평양 시민자들은 너무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너무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코딱지가 나와요. 코딱지? 표가 옥류관에 가는 표가 맞아요. 나와요 일주일에 평양 한 사람들한테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배급처럼 근데 국정표가 있잖아요. 나와요. 웃긴 건 이 관광객들로 올라온 사람들은 표를 못 구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했는데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백 써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서 암표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엄마들이 이렇게 착 서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암표 파는 엄마들. 얼마에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 몇 달러에 서 봐. 생맥주권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맥주권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무슨 냉면권도 주고 뭐 맥주권. 맥주권도 주고 그러면 많이 통 들고 가서 받아오더라니까. 아니 근데 희진 씨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그래도 평양은 많이 그래도 비교적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왜 10배를 넘게 암표를 팔아요? 요건 부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그건 가격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파는 사람 마음인데 지방 사람들에게는 그 냉면 하나 먹어본 게 엄청난 일일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되고 근데 평양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옥류관에
데 가면 예. 또 지방 사람들이 티가 또 팍 납니다. 맞아. 네. 왜? 국수를 그렇게 주지. 그 앉아서 이제 국수를 먹거든요. 근데 이 옥류관 국수가 되게 커요. 양이 맞아. 많고 그리고 평양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게 천천히. 얌얌 이렇게 씹어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있어봐. 지방방송 끄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창 먹고 있는데 여기 탁 전쟁이에요. 맞아. 탁을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차지를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겨우 첫 숟가락 떴는데 여기 맞아. 와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있어봐. 지방방송 끄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창 먹고 있는데 여기 탁 전쟁이에요. 맞아. 탁을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차지를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지금 겨우 첫 숟가락 떴는데 여기 맞아. 와서 이제 아, 옆에 서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모라 사람들 이렇게. 그 먹는데 하시나 빨리 좀 먹지. 정말? 진짜? 언제 먹니? 아이고, 같아. 취할 것 같아. 아니,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뒤에도 뭐 이미 한 10명이 더 있어요. 아, 너무 불편해. 계속 먹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서서 아, 그래, 맞아, 떨어지는 맞아. 게 하는구나. 먹으면서 나가죠. 아이고. 심지어 그렇게 줄 서 있다가 냉면이 끊기면 못 먹고 가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아, 재료가 떨어지면은? 재료 떨어지면. 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솔직히 철은 씨. 네? 자, 아까 막 평양 사람 막 욕했잖아요. 네. 자, 북에서 통일됐어. 평양과 황해도 살 수 있는 집을 준대. 무조건이죠. 그거 무조건 받아? 그건 뭐, 그 말하는 거 자체가 참.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밤에서도. 가다 보니까 티오가 받아. 모자라서 평양 변두리로 가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 안 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준치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평양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평양을 그리워했네요. 가고 싶었는데 동경하고. 제가 원래 목표가 해상으로 오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면 제가 2007년도부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거 뜻밖의 해상으로 와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이제 국가보위선 평양으로 가서 해외로 이제 대사관 따라 나가서 거기서 오갔다고 했던 원래 큰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바다를. 갑자기 이제 바다로. 아, 그래야 되는 분이 시험을 했어. 그리고 평양으로 갔다가 실제로 나가는 거죠. 그림이 굉장히 작아졌네. 그 이후로 어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평양이 노망입니다. 저는 평양 3번 갔다 오면서 평양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떤 어떤 면에서? 면이었어요? 맨날 인민반동원 끌어내고 1호 행사 끌어내는 거예요. 지방은 1호 행사를 그렇게까지는 안 끌어내요. 저는 친척 집에 가서 올라갈 때마다 있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아파트였어요. 막 근데 아침마다 끌어내갖고 뭐 횃불 행진한대요. 찍어놓고 거기다 쫙 애들 세워놓고 이거 계속 시키는데 난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야 저건 노예가 따로 없다. 지방은 오히려 또 그런 건 또 안 시켜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평양이라고 해서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고. 중구역 애들이 동원될 일은 없어요. 희진 씨 동네는 동원이 안 돼요? 저는 국가대표니까.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저희가 평양도 진짜네. 같은 평양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던이 가요. 동원 멈에 안 가고 던이 가는데 그 이렇게 평양 변두리에 사는 친구들이 전문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네. 또 하나가 평양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잘못해서 평양에서 추방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생 망하는 거라고 한 생각하는 사람만 거야. 추방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희진 씨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희진 씨 온 가족이 그러네. 같이 추방이 돼요. 자강도로 추방되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회령 이런 데로 가면 답 없는 맞아요. 거예요. 저기도 많이 가요. 그래서 없어요. 다 있어요. 평양에서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중앙당 입장에서 평양 사람들 길들이는 게 평양 추방이에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시골로 쫓겨갔다는 충격 때문에 공포죠. 쓰러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친척 중에 큰아버지가 중구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매주 공급만 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다가 중앙당 간부였거든요. 차 사고를 내다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탄강으로 간 거예요, 어디. 아이고. 근데
내려가자마자 탄강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까지 쫓겨난 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절망감이 미안함과 엄청난 진짜 그런 하루 종일 햇볕을 못 보는 그런 탄강에 갔대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큰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그 애기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년 후에 풀려나서 다시 왔어요. 근데 두고두고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던. 자, 우리 남측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양 사시겠어요? 아니면 황해도나 어디 좀 자유롭게? 뭐. 일단 회령은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회령은 안 할 것 같아요. 해력이 제일 좋아요. 먹을 게 비싸기. 먹을 게 없어 같아가지고. 김진 기자는 어디 사시겠습니까? 아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확신이 생겼습니다. 평양을 거부하겠습니다. 왜냐면 힘들어. 평양이라는 데는 김정일이, 김일성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만들고자 싶은 이상향을 평양에 딱 중심에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돈을 쓰니까 다른 지방 모두를 다 굶겨주게 맞아요. 사례라서 이 너무 나쁜 도시 같아요. 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평양에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저는 그냥 어디에 태어났든지 탈북할래요. 명답이에요. 아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탈북해야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맞아. 지역 간에 서로를 거짓말이라고 오해할 만큼의 격차와 벽이 존재하는지를 오늘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벽을 만든 사람은 김정은이죠. 김씨 일가고 특히 김정은이 지금 더 이거를 가속화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막 뭐 평양을 동경하기도 하고 사실 좀 약간 얄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평양은 트루먼 쇼에 짐 캐리가 수백만 명이 사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점에 날아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